고전음악 감상이 그저 개인의 구상한 취미 생활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태아들의 정서와 지능 발달을 돕는 태교음악으로,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치료제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장이나 목장에서 가축이나 식물들의 성장을 돕는 성장 촉진제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는 휴식 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력소가 되고 있는 클래식 음악. 작곡가나 음악가를 알고 듣는다면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재미있게 다가설 수가 있겠죠. TV평생대학 이번 한 주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현악 사중주단인 콰르테덱스의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클래식 음악 하면은 과거에는 정말 상류층이나 고상한 분들의 취미 생활에서 이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래식 음악 하면 아무래도 유럽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들. 그때는 일반인들도 클래식을 이렇게 평상 음악처럼 즐겼나요? 그때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고전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살아나온 음악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로 더 유명했고 사람들이 아주 쉽게 즐기고 했던 음악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뭔가 고상한, 사실 클래식 음악이 고상하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그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담고 있지만 우리가 고상한 귀족들이 듣던 음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정말로 격렬한, 우리가 들으면서 헤드뱅잉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까지 클래식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음악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클래식의 또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부제가 사랑의 인사 엘가입니다.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만 해주시죠. 엘가 하면은 사랑의 인사, 위풍당당한 행진곡, 이런 곡들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작곡가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작곡가 같지만 사랑의 인사하고 위풍당당한 행진곡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말이죠. 우린 사실 이 작곡가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귀에 친숙한 사랑의 인사로 널리 알려진 엘가의 음악 세계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엘가, 에드워드 엘가입니다. 에드워드 엘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는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들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그 힘에 비하면요. 정말 강대국이지만 대부분 그 전까지의 음악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쪽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크 시대에도 영국 작곡가는 있었습니다. 헨리 퍼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 다음에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엘가가 등장하고요. 그 뒤에도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비틀즈가 있죠. 영국 음악의 그 국제화시켰던 그런 계보를 나타냅니다. 엘가, 그러면서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멋진 음악을 작곡했고요. 또 영국 신사답게 굉장히 고귀하고 그러면서도 감동적이고 강렬한 음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영국 신사다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영국 신사입니다. 음악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보통 우리가 내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클래식 멜로디 한 5개 꼽으라면 그 중에 한 3개가 이 사람 겁니다. 언제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상스라는 작곡가가 있었죠. 생상스. 우리가 예전에 생상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교과서에서는 생상스가 맞답니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라는 곡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물론 이 사람은 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한 천재 소녀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유명했던 곡이 아닙니다. 김연아 선수죠. 죽음의 무도라는 곡이 바로 이 생상스의 작품입니다.
아주 멋진 음악이고 전 국민이 아는 그런 클래식 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 뒤에 역시 신이 내린 작곡가라고 하는, 우린 작곡가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신이 내린 작곡가. 드보르작, 체코 사람입니다. 유모레스크로 유명하죠. 정육점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육점에 갈 때마다 항상 그 아들을 봅니다. 노르웨이 작곡가도 있습니다. 그리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엘가라는 사람이 있고요. 엘가, 77세. 그 뒤에는 말러나 드뷔시 같은 거대한 교향곡을 만든 사람, 또 드뷔시 같은 아주 현대음악을 일찍부터 쓰기 시작한 프랑스의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엘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그 이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게 돼요. 이분은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 시골에서 음악을 접하기는 사실 좀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악단이나 연주자들이 그런 시골에까지 잘 안 오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CD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음악을 접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요? 아버지 덕택에 정말 수많은 악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악기상 주인이었어요. 실제로 피아노 조율도 하고 다니셨었고, 그리고 악기사를 차려놨습니다. 악기사에서 수많은, 물론 요즘 악기사예요, 이건. 악기들을 많이 두드려보고 또 연주도 해보고 많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시 악기의 왕은 바이올린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피아노 소리는 듣기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조율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똥똥똥, 피아노는 저런 소리만 나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피아노 곡을 멀리하게 됩니다.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의 피아노 곡은. 음악가에 대한 열망을 키우기 시작했죠. 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 누구나처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처럼.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 누구나처럼 포기했습니다. 피아노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곡입니다. 지금 이 곡이 바로 콘서트 알레그로라는 곡인데요. 유일하게 유명한 엘가의 피아노 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피아노 곡이 많지는 않습니다. 형제들도 많았고요. 그 중에서 베토벤이라고 불리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베토벤은 아니었고요. 그만큼 음악을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에 베토벤이라고 불렀어요. 이 동생이 죽었습니다. 자기도 너무나도 아꼈던 그런 동생인데, 동생이 죽자 내가 정말 음악가로 성공을 해서 저 동생의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의 몫까지 내가 해내겠다. 엄청난 열망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주소가 영국의 에드워드 엘가라고만 적힌 편지를 받을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겠다. 내 주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영국의 에드워드 엘가라고만 쓰면 자기 집에 도착하게 만들겠다는 거지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더 대단한 건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자식이 음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좀 법조계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젊었을 때 일을 하면서 힘들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음악인데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자기 할 일 다 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답니다. 음악을 설명해주고 또 바이올린도 가르쳐줬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도 도시에 가야죠. 대도시에 가서 이제부터 제대로 음악을 접해야겠다.